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179명이 사망한 참사 관련한 원인 규명이 아직 지금 잘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를 개설할 때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개량하라는 과업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했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감사가 무한항공 참사 특위 활동을 할 당시에 한국공항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 상판은 중간 최종 보고회에서도 설계업체가 제안했고 보고회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어서 수용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계업체인 안세기술이 제안을 했고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네. 당시 보고회에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무안울산출장소 한국공항공사가 참석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당시 발표됐던 최종 보고의 PT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강으로 안테나 작업 공간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제출된 종합보고서입니다. 기존 기초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했다며 기존 기초 콘크리트를 보강 콘크리트로 연결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종 보고의 PT와 종합보고서 모두 로컬라이저에 철근 콘크리트를 보강한다는 방안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업체인 안세기술은 국조특위에서 발주처 쪽에서 둔덕은 재활용하는 방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항공사는 안세기술이 제안했다고 하고 안세기술은 공항공사가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보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장관님, 공항공사가 지시하지 않았고 업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과업 지시를 해놓고 콘크리트 재활용을 지시했다면 잘못한 것이고 설계업체가 제안했는데 그대로 수용했다 해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화면 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해당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의 참석자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의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이들 기관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장관님, 부처가 우리 국토교통부가 뒷짐지고 서로 다른 입장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로컬라이저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9명 기소 의견이 송치되었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에 참석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부처 자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오늘 보니까 지방 주도 성장 추진 방안과 권역별 성장 엔진을 발표하셨던데요. 비전으로 보니까 권역별 성장 엔진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지방 산업 성장 이렇게 되어 있고 선안권 반도체에 대한 것도 미래 전력 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 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 정밀 의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던데요. 성장 엔진이 될 수 없나요? 지역구 국가 산단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저건 지금 저희들이 각 지방 정부들하고 같이 선정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하는 부분이고 알다시피 제가 철강 산업이나 석유화학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기본 산업 중에 기본 산업입니다. 역시 성장 엔진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네. 그래서 잘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원장님, 네. 산업통상부로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 즉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산업부 장관님,
언제 감사 청구하셨습니까? 제 기억에 작년 11월 정도에 신청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곧 1년이 다 돼 가죠. 네. 근데 올해 1월 달에 장관님께서 석유공사 대상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도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를 담당했던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고 승진까지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질책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승진했던 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던 8월 18일까지 임기 다 채우고 퇴직했죠. 그리고 사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던 최문규 본부장의 경우는 지난 3월에 사임했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임기 만료까지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임금 피크 대상자가 퇴직하고 임원으로 승진했던 터라서 성과급도 2024년에 약 4,200만 원, 2025년에는 약 3,3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두 번째까지 다 받고 나간 것이지요. 감사원장님. 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지요. 네. 감사를 하기로 결정난 날부터 얼마 기간 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되나요?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6개월, 되죠. 예. 그리고 6개월 이내 종료를 못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감사원이 이것과 관련해서도 산업부에 연장 신청을 하셨나요? 네. 이 건 현재 감사는 종료가 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중입니다. 조만간 부의에서 네, 저희가 이제 네, 보니까 결정이 5월 18일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기간은 정하지 않아서 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늦어졌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산업통상부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6개월 이내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 훈령 위반이기도 합니다. 훈련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장관님, 네. 산업부 장관님께 여쭙는데 감사 처리 연장 통지까지 했었는데 산업부 답변 지연으로 이렇게 연장 통보까지 됐다 했는데 이 경위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좀 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4월 17일 날에 질문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근데 산업부의 답변서는 7월 24일 날 했어요. 무려 99일이 걸렸습니다. 답변서를 내는데 공익감사는 6개월 이내에 종결을 해야 되는데 답변서는 3개월이 넘게 걸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한 몸처럼 정광석화로 움직이신 거 잘 아시죠? 답변 과정에 산업부 내에서 고의적으로 지연이나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곧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오니까 감사원에서도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감사 종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부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유형 상품권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뭐 스타벅스 카드 환불 사건이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카드 금액 얼마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냐 네. 뭐 그런 뭐 모든 유형의 그 상품권, 선불식 충전 카드, 뭐 기프트콘, 온라인 머니 이런 것이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2019년에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8조 6천억 원, 약 2.5배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일상화된 지금 거래 규모도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같은 성장 이면에는 빈틈도 있습니다. 2021년에 머지 포인트 사태, 2024년에 TMF 사태, 2026년에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으로 인한 상품권 환불 사태까지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소비자 보호의 한계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머지 포인트 사태와 TMF 사태 피해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권이나 포인트 환불도 못 받은 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거래 구조와
규제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을 위해서 사업자, 소비자 단체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네. 예, 실태 조사 후에 소비자 피해 없도록 그리고 관련 뭐 약관에서 불공정한 게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